조합 설립 인가 이 과정에 75%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 동의 2분의 1, 그러니까 50% 이상의 동의가 갖춰져야만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근데 그 각 동에 참 아이러니하죠. 상가동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상가동이 만약에 다 각동이 50% 동의했어. 근데 상가동이 동의를 안 해주잖아요. 50% 동의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조합 설립이 안 돼요. 거주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주하고 아파트 자체로만 보면은 강남에 있어야지, 목동에 있어야지, 뭐 여의도 있어야지. 하지만 투자로 봤을 때 내 돈을 적게 들이는 거, 그리고 차익을 많이 보는 거는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노후계획도시의 특별법, 정부가 밀어주는 게임은 돈이 나와요. 돈이 나옵니다. 작은 돈으로 들어가서 내가 거주가 아니라 투자 게임으로 봤을 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하나의 기회라는 겁니다. 10년 지나잖아요. 10년 지나면 이제 일기 신도시 자체를 이제 가지고 투자했던 사람, 그리고 아예 그냥 지켜만 봤던 사람으로 나눠질 거라고 좀 봐요. 지금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죠. 그리고 재건축 가치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분당이 재건축이 아닌 그냥 일반 아파트로 봤을 때는 가격대가 높은 편이에요. 싼 편 아닙니다. 이미 그 분당에서 싼 아파트도 10억대예요. 밑에 있는 동네도 10억대입니다. 아파트 자체로 보면 10억대예요. 안 싸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재건축의 가치가 반영이 된다라면 지금값이 너무 싼 거라는 거예요. 자, 분당의 재건축 가치가 반영이 된다라면 지금 가격은 진짜 싼 가격이에요. 엄청 싼 가격입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압구정동 현대를 신현대입니다. 보면 여기에 이제 35평 기준으로 했을 때 2006년을 한번 보는 거예요. 2006년 1월이 11억 5천이에요. 11억 5천. 자, 근데 이때 당시에 2006년 1월에 서현동에 있는 시범마냥, 시범마냥, 이게 이제 48평형 이 9억 5천 정도 합니다. 9억 4천. 그러니까 가격 차이는 거의 이제 2억 정도가 나는 거예요. 2억? 이때 당시에 2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올랐다가 쭉 빠졌죠. 여기도 좀 올랐다가 빠졌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압구정 현대는 이제 재건축 반영이 되죠. 재건축 에너지가 반영됐고,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사이클에 가격 반영이 많이 됐어요. 압구정은. 자, 그래서 지금 시점 보면요, 압구정 현대는 지금 최근 1거래 거래가가 36억 3천이에요. 11억 5천에서 36억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서현동 시범마냥 어땠을까요? 아까 말했던 9억 5천 정도에서 17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17억이라는 금액 48평형으로만 보면 일반 그냥 아파트로 따지면 싸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재건축 프레임을 넣고 보면 여기가 또 지분도 많이 들어있고 괜찮은 단지거든요. 괜찮은 단지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장에 들어가서 똥인지 된장이에서 된장 금덩어리로 바뀌는 시점이 정말 온다라면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너무 싸다 수준은 아니지. 근데 저렴합니다. 사실 저렴한 거예요. 사실 얘도 20억대 중반 정도는 쳐줘야 됩니다. 재건축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실사용자들이 지금 맞춰놓은 금액대에 사놓으면 내가 미래가치까지, 일기신도시 특별법까지 보면은 그래도 매우 저렴하게 사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3배가 넘게 올랐는데 재건축 반영되면서 3배가 넘게 올랐죠. 매매가 총 볼륨으로 봤을 때. 근데 얘는 뭐 2배 수준밖에 안 된다. 예. 라는 거예요. 예. 2배 수준도 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가 재건축 반영이 되면 좀 더 치고 달릴 수 있는 단지라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 노후계획 도시가 오면 분당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건데, 완전 180도 분당의 분위기를 바꿀 거고, 이미 위에 있는 서현, 순회, 분당동은 이미 지금 재건축 사전조사하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다른 단지들은 아직 그런 분위기 안 나는데 얘네들은 지금 그런 분위기가 났고, 아까 제가 상가 얘기했잖아요. 단지 내 상가. 지금 여기는 단지 내 상가 가격이 지금 일제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효자촌 보면은 지금 단지 내 상가가 한 평당, 대지집은 한 평당, 예, 대지집은 한 평당 1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단지 내 상가가. 지금 분당 투자하려면 여러분들, 예, 저기 밑에 있는 동네 투자해도 실투자금 5억, 6억 들어가거든요. 전세 놓고 투자하면. 그리고 아까 말했던 데 투자하면 10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해도 10억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소액 투자입니까? 소액 투자 아니잖아요. 5억, 10억 들어가는데 소액 투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차선지도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요거를 상가로 접근하잖아요. 물론 위에 있는 순회, 서현, 분당동 뭐 이런 데는 아니지만 분당 안에 들어가면은 1억대에서도 끊을 수가 있어요. 예. 지분당 2,200으로 끊을 수 있어요. 지분당 2,200. 지분 한 평당 2,200. 그럼 아까 말했던 이 서현, 순회, 뭐 분당 이런 동네보다 5분의 1 가격으로 지금 단지 내 상가 한 평을 사올 수 있는, 예,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 2,200은요. 제가 6개월 동안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 나왔을 때 다 돌았거든요. 일기 신도시. 저희 직원 7명이 다 돌았는데 지금 일산의 그 단지 내 상가가 제일 저렴한 게 1,700, 1,800 정도 해요. 한 평당. 예. 물론 큰 건 더 싼 거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작은 건 이 정도 가격을 줘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 분당을 2,200으로 구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분당 사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이 가격일 수 있는 거는 아직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가치 반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산이랑 똑같은 상가값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파트, 얘네가 깔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안 똑같아요. 일산은 6억 정도 봐야 되고요. 이 2,200을 두고 있는 상가가 밟고 있는 아파트는 12억 정도예요. 네. 그럼 아시겠죠? 과연 어떤 상가가 싸게 사는 건지. 2,200, 1,700, 1,800 이 단적으로 봐서 분당이 더 비싸 보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파트의 그 평가 금액과 단지 내 상가의 평가 금액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훨씬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을 싸게 분당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 올해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통과돼 버리면 180도 분위기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가 되고 있냐면 이건 국토부가 제시한 건데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이 구역 지정을 이제 하면서 재건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재건축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용적률을 최대 450%까지 허용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3종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300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150%를 상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리모델링으로만 진행해도, 예? 분당 리모델링으로만 진행해도 지금 일반 분양분 거의 뭐 한 15% 이상 뽑아낼 수 있거든요. 예, 뽑아낼 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만들어버리면은 30%도 넘어가게 일반 분양분 뽑아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30%가 뭐예요? 더 뽑을 수 있지. 예. 그리고 2종 같은 경우에 이 정도 375%까지 용적률 올려주는 거예요.
예. 원래는 이제 상한이 250인데 요거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증가 원래 상한이 가구수 증가 상한이 15%거든요. 요거를 21%까지로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사업성은 매우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리모델링의 그 가구수 그 상한을 만들어준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정비구역 안에 속해야 돼요. 그냥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딴지 걸었거든요. 예, 서울시에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인센티브다 확실히. 그러려면은 거기에 맞는 기부 체납이 있어야 된다.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이제 특별정비구역에 들어가서 공공성 기여도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1번 싸게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딴 데를 들어가요? 무조건 분당을 들어가야지. 예. 지금은 분당 들어갈 수 있는 지금 1억 뭐 1억에서 조금 보태야 되겠구나. 한 1억 정도 수준이면 지금 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굳이 일산하고 평촌을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시점이 좀 지나잖아요. 그럼 분당에 이 정도 금액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예. 최소 금액이 거의 한 뭐 2억대 이상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지금 분당이나 일산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30년 차 들어오는 단지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생기겠지만 지금 진행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정부에서 의도하는 건 통합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단지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30년 연한 채웠어. 근데 얘는 한 4년 남았어. 얘는 한 2년 남았어. 얘는 채웠어. 이러면 어떻게 통합 재건축 되나요? 얘네 기다려야 되잖아. 4년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0년 도래 전부터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안전진단을 처리할 수 있게끔 완화를 해줘야 된다. 이게 있어야 통합 재건축으로 이제 활성화를 구역별로 제각 예,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들의 논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도 이 특별법의 그 조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통합 재건축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 할 때 이제 용적률 증가, 가구수 증가, 안전진단 면제나 완화 이런 인센티브를 주게 될 건데 특별정비구역만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정비구역. 예. 그거는 이제 공공기여를 어느 정도 하느냐. 특별정비구역의 기부 체납은 어떤 형태로 갈 건지 우리가 찾아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공공주택 물량 어느 정도 줄 거냐. 이게 제일 관심사지 뭐. 예. 그리고 두 번째 기반시설 설치 뭐 도서관이나 도로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부지를 제공한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관공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한다던가 예, 뭐 시설들 땅 아니면 설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돈으로 예, 너네 사업성 높여줬으니까 그 돈을 좀 줘서 예, 기부해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글이나 이런 걸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다른데 이게 수도권의 도시들 보면은 이 베드타운들 보면은 통합 재건축 아니면은 아예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단지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가 이렇게 있다? 분명히 필지도 달라요. 근데 이 4개의 단지가 하나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어. 대지권. 필지는 분명히 다른데 대지권을 하나가 뭐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는요 따로 재건축을 하려면 다 동의를 해줘야 돼요. 얘네가 소유주들이 동의를 해서 완벽히 대지권을 분할을 해야 되거든. 근데 생각해봐요. 얘는 사업성이 안 나와. 그러면은 얘네들이 동의해 줄까요? 같이 재건축하자. 야 그럼 나 싫으면 안 해. 대지권 그냥 이거 그대로 가야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런 단지들이 꽤 있다니까. 통합 재건축 아니면 못해요. 대지권을 하나로 쓰는 단지들. 예. 참 이거 어렵죠, 여러분들. 예, 어려울 거야. 여러분들은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상상을 안 해봤을 거니까. 분당 한번 여러분들 임장 한번 가보세요. 임장. 그리고 제가 이제 블로그도 있잖아요. 그리고 텔레그램도 저희 있거든요. 텔레그램. 제가 카톡방에 너무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그
크루들, 저희 직원들만 이렇게 하루에 뉴스나 시황, 그리고 이러한 글들, 블로그, 임장글 써서 올리는 그 텔레그램이 있거든요. 그 텔레그램도 여기 고정 댓글로 텔레그램 까는 거 여러분 귀찮지만 그 1분이면 깝니다. 1분이면 깔아요. 깔아서 텔레그램 들어와 있으면 글 볼 수 있어요. 예, 글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당 한번 돌아보면은 윗동네 아까 말했던 서현동 뭐 이런 데는 플랜카드가 지금 붙어 있어요. 예, 붙어 있어요. 이제 재건축 뭐 들어가는 거 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점점 체감이 돼가는 거지. 지금 저 멀리서 뭔가 기차가 오고 있는데 점점 이제 여러분 눈앞에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열차 지나갑니다. 그럼 기회는 끝났다. 그러면 이 지나간 시간만큼 여러분 돈을 줘야 돼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지각비. 지각비 내고 타야 돼. 예. 그 전에 제가 이런 거 잘 보잖아요. 제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는요 전세가율 너무 낮다니까요. 투자자라면 접근할 곳이 아니에요. 게다가 뭐 그것만 있어? 취득세 중과도 있고 또 문재인 투 나오면 어떡할 거야? 문재인 투 나오면 또 주택수 가지고 조지는데. 예? 주택수 가지고 조지기 너무 편하잖아요. 이게 왜 편한지 아세요? 주택수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왜 그리고 얘네들이 좌파 애들이 주택수 가지고 자꾸 게임한 줄 아세요? 이거는 모든 정책들이 예? 모든 정책들이요. 원칙이 뭔지 아세요? 소급 적용은 없어요. 이게 원칙이야. 이거 하면 난리 나는 거야.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논리적으로 봤을 때 소급 적용이 되는 유일한 게 주택수 가지고 조지는 거예요. 주택수 가지고 조지는 건 소급 적용이거든, 사실. 예. 이거 소급 적용이거든요, 주택수. 주택수 취득세 중과, 종부세. 이거는 소급 적용이거든. 상가 투자 법인으로 안 하셔도 돼요. 개인으로 하셔도 돼요. 예. 뭐 여러 개 하실 거 아니면 저는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으로 하시면 돼요. 일반 세율입니다. 예. 뭐 중과 없어요. 문재인 투 와도. 예. 그리고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상가 재건축 투자는 이게 강남에서 유행했던 거라니까요. 2019년부터 22년까지 이 문재인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상가에 눈을 돌립니다. 강남 바닥에서 유행했던 거고 실제로 실거래가 상가 다 뒤져보시면 몇 배가 오른지 아세요? 3배에서 8배가 올랐어요. 이 3년 동안에. 디스코 앱 보면은 다 찍혀 있습니다. 실거래가. 예.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이 주택수를 조지니까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이걸 한 거야. 왜? 아파트는 지금 20억 넘고 막 올라가 있는데 상가는 쌌거든. 예? 쌌거든. 그리고 이거는 뭐 매덕만 안 들여도 뭐 5억, 6억 가지고도 사놓으면 똑같이 10년 보내면 쳐요. 20년으로 20억으로 10년 보냈을 때 수익률이랑 5억으로 10년 보냈을 때 수익률이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수익이 게임이 될 것 같아? 어차피 여러분들 그 추가 분담금 이 5억 냈다고 해서 여러분들 5억 가지고 했다고 해서 5억으로 아파트 통째로 갖는 게 아닙니다. 추가 분담금이 있겠죠. 뭐 15억이든 20억이든 추가 분담금 내겠지. 오히려 얘보다 돈 더 낼 겁니다. 추가 분담금. 예? 근데 수익률은 얘가 좋아. 왜? 이거는 입주 때 내면 되는 거고 그때 전세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5억 가지고 수익률 계산하면 되는 거야. 실투자금. 아니 20억 가지고 10년 가지고 거랑 수익률이 몇 배가 차이가 날까요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상가 수익률이. 가격이 미친듯이 오른 거야. 그리고 실제로 다 줬잖아요. 아니 저는 참 이해 안 가는 게 왜 뭐 투자만 나오면은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아파트 얘기하면 폭락론자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 이거 정상 가격 아니라 그래. 그리고 뭐 빌라들 얘기하면 빌라는 오르지 않는다, 폭락한다 그래. 여러분들 재개발 투자를 뭘로 해요? 재개발 투자 우리가 아파트로 해요? 아니 재개발 투자 뭘로 하냐고. 아파트로 하냐고. 아니 빌라로 해요. 예. 근데 왜 자꾸 이거를 그렇게 얘기해? 지가 못해서 배가 아파서 그런가?
이번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가 왜 입주권 주냐라고 얘기하는데 다 사례들 찾아보세요. 사례 찾아보시라고. 원베일리 그리고 반포에 있는 1, 2, 4주구, 3주구 다 상가 입주권 줍니다. 개푸자 상가 주고요. 메이플자이 주고요. 신반포 2차도 지금 주기로 했는데 뭐 비대위가 뭐 삐그덕거리긴 하지만 줍니다. 줘요. 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괜히 부정적인 것 말 듣잖아요. 그럼 폭락론자의 부정적인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집을 안 사다가 그냥 닭 줬던 걔가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이러신 분 많잖아. 빌라도 빌라 사면 떨어진다 해가지고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다 놓쳐가지고 보면 뭐예요? 다 이거 2억 3억씩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추천드렸던 지역 얼마 올랐는지 알아요? 실투자금 1억 가지고 용산에 쉬프트 사업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땐 쉬프트 사업 추진도 안 됐어. 근데 이게 3년 지나니까 쉬프트 추진돼서 얼마가 돼요? 새해 전 3억에서 4억이에요. 그럼 300% 400%예요. 수익률이. 이게 불과 3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물론 이렇게 안 되고 아직 못 떠오른 지역도 있겠지. 못 떠오른 지역도 있겠지. 근데 제가 타율이 좋아요.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래서 한 10군데 추천드리는 지역 중에서 한 대여섯 군데는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가격도 또 많이 붙은 지역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제가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보고 내가 한 70점, 80점 맞겠구나 생각하면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 뭐야? 소액 투자잖아요. 소액 투자잖아요. 아니 리스크 감당 소액 투자인데 못할 거예요? 오히려 고액 투자가 더 리스크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20억, 30억 들여가지고 사는 게 더 리스크 큰 거 아니냐고. 지금 아파트 값 떨어진 거 보세요. 지금 전에 뭐 그라시움 얘기 들어볼까요? 이거 21억 갔다가 13억 간 거 아니야. 예? 21억에 전세가 뭐 6억 7억일 때 전세 주고 만약에 샀다고 쳐요. 그럼 그게 더 리스크 컸던 거 아니에요? 따지고 나면. 근데 소액 투자로 내가 1억 2억 들여가지고 투자하고 물건값도 별로 안 한 거 해가지고 그거 손해 얼마나 볼 건데. 예. 작은 자본, 제 원칙은 그거예요. 작은 자본으로, 자본은 적대, 무조건 상급지로 들어간다. 네? 최상급지로. 그걸 어떻게 전략을 들어갈까? 아파트는 절대 주관 닦여도 못 들어가니까 다른 방식이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전 출발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지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해보고 10몇 년 동안 해보고 나서 노하우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나름 투자에 대해서. 그 노하우를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신입니까? 어떻게 맞춰요? 역세권 시프트 될지. 근데 노후도 맞고 또 이 임대가 맞고 그런 거 찾다 보니까는 그게 그렇게 잘 됐고 생각보다 빠르게 된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상가도 마찬가지요. 마침 분당에 이런 바람이 불고 있고 또 분당을 내가 죽었다 깨도 못 사는 자리인데 아파트 막 5억 6억 들어가야 되는 최소. 근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일기 신도시고 여기는 뭐 단독주택 용지들이니까 빌라 값도 싸지 않아요. 여기에 빌라 부지들도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여기도 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비싸 안 싸단 말이야. 그래서 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재건축이 진행돼 완전히 분당이 재건축 밭이 되기 전에 이제 분당은 재건축이네 라고 생각하기 전에 단지 내 상가 저렴한 거를 미리 사놓고 이 진행되는 거에 파도를 타자는 거예요. 예. 지금 이미 말했잖아요. 이미 지금 낌새가 이상하다니까. 지금 위에 있는 효자촌 서현순에 서현순에 분당동까지 요런 데는 지금 단지 내 상가 지금 오르고 있다니까요. 오르고 있다고. 아니 이게 뭘 안다고 오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1970년대 그때는 우리 강남이었죠. 그리고 91년대 20년 만에 분당 투자로서 접근했으면 분당에서도 수익 꽤나 냈죠. 그리고 처음 들어가는 돈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대는 이제 강남의 재건축, 그리고 2020년대는 이제 분당 재건축입니다. 자 여기서 다 기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소액으로 작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대한 수익, 저는 이렇게 감히 표현할게요. 거대한 수익에
초입에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어요. 자, 결국 5년 정도 뒤, 10년 정도 뒤면요, 여러분들이 분당에 투자를 했냐 안 했냐, 분당을 갖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또 벌어질 겁니다. 예.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1억에서 2억에서 3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데, 서울도 마찬가지고 분당도 그렇고 없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서울에서 모아타운이나 이런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땅, 노후도 70% 된 땅, 그 10%도 안 되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방법과, 두 번째는 이 분당에 어떻게든 단지 내 상가로 접근하는 방법,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분당도 저는요, 지금 위에 있는 야탑동부터 밑에 이제 구미동까지 쫙 나열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재건축이 진행되면요, 분당의 아파트 서열이 조금 바뀔 거예요. 어디가 좋은지가 서열이 좀 바뀔 거야. 예. 밑에 동네는 또 용인 지역에서도 플랫폼시티 개발 호재가 또 한창 위에 뿌려지고 있고, 또 판교와의 인접성은 또 임해 쪽이 훨씬 좋고, 1억으로도 충분한 분당의 기가 막힌 재건축 투자 전략 해가지고 이미 지금 들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 방에. 예. 일단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시작하는데, 여기 밑에 이제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은 신청이 가능하고요. 평일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멤버십 영상 보면은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강의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